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스타죠. 유승준 씨, 스티브 유. 근데 유튜브에 그거는 유승준으로 되어 있네요. YOOSEUNG JUN. 제가 뭐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한번 이게 기사가 났고 또 나길래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를.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더라고. 5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무슨 장난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원래 할 일 없어. 우리 정치인도 원래 할 일 없어. 너 몰랐어? 얘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래 있질 않아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인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유승진 씨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원래 저기 국회의원 그 국회의사당에 쓰이는 그 있잖아요. 그 탁자 이런 것들 그때 예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황제 뭐 가구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막 그 탁자에다 막 그렇습니다. 응? 장난 아니에요. 뭐 공무원들 뭐지 일본으로 뭐 연수 간다고 해가지고 뭐 세금 겁나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배우러 간다고 해가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그거 옛날부터 그랬어. 우리나라 원래 그래. 우리나라 세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세금이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탐관오리가 판치는 나라야 원래.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제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공공의 적 영화로 봤니? 제가 무슨 강간범입니까? 제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아, 이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냐 이거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 법석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국 정치인들은 이제 정의 실현에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은 무조건 지가 이제 이슈되는 것을 갖다가 법안으로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거?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또 당선되기 위한 그런 것에 혈안이 되는 애들이에요. 한국 정치인이 특징이 되게 잘 모르네. 아 진짜 이 정의에 호소하면 안 돼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약점을 잡아야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략이 잘못됐네. 아니 제가 정말 대한민국 입국 시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염려는 없습니다 솔직히. 아니면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 허탈감은 이미 많이 느끼게 했죠. 정부에서 한 꼬라지를 보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랑 잘못됐죠. 인정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네, 인정합니다. 나라 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말은 바로 하셔야죠. 원래 법 앞에 평등만 해도 개인적으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이 딱 원칙. 너무나도 간단한 원칙. 모든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것만 지켜줘도 지금 대한민국의 불만과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반 이상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의 아들이든 연예인이든 누구든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처분하고 그 사람이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죄를 지었으면 나이가 몇십이든 끄집어내. 그래서 재판을 해. 그럼 환호를 해요. 아르헨티나처럼 유럽처럼.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 정도의 그런 시민 의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미개해요. 원래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식미지근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맞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게 예. 그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 모든 분노들, 국민들의 분노를 한 연예인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시선 돌리기를 하십니까? 솔직히 별 관심 없는데. 예, 예, 당신은 이제 자기 일이니까 자기네 모두 쉬어졌다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냥 뭐 다른 거 많아요. 이번에 뭐 이춘재 사건 억울하게 누명 쓴 20년 옥살이 한 분 그런 것에 더 국민적 분노가 있죠. 그리고 저기 계모가 저기 뭐라고 하죠? 계모.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그 남편이 낳은 전자식과 전처와 낳은 그 자식을 그 고문해가지고 막 응? 달궈진 젓가락으로 손등과 손바닥 찢어서 온몸이 막 화상에 피 묻은 머리카락에 그런 걸 보고 분노를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럴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향력이 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를 보면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인물로 보이시냐고요. 그건 있죠. 왜냐면 이제 안 그래도 정치인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우리 군인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근데 이제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사람이 그 사람이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발이 맞지도 않았어요. 맞지도 않았습니다. 던지기만 했어요. 예, 당연히 풀려났죠. 그런데 일반 사람한테 신발을 던졌어. 근데 맞지 않았어. 옆에 있어. 그럼 뭐 그 경찰이 수사라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맞았어도 뭐 다쳤어요? 뭐 다쳤어요? 뭐 어디 이러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만 해도 대한 국민들의 그 분노는 50%가 없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뭔 말하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사기가 이제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아들이나 이런 것들 기업 총수 아들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은연중에 인정해요. 에휴 역시 아휴 빽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왜냐면 뭐 살아면서 쭉 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연예인마저 그렇게 되면 박탈감이 너무 심하죠. 이게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 좀 더 살아봐. 한국에서 한 10년 살아야 돼. 그것도 한 뭐 10대 20대 초반 때가 아니라 30에서 40살 때. 원래 사람이 30살에서 40살 때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거든. 그때 세상을 깨달아요. 그거 한 10년 딱 살아보면 이 궁금이 다 풀려. 사람이 끝에 몰리면 구석에 몰리면 진심을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그렇죠. 원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아무것도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땐 신을 찾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 뒤가 캥기니까 숨기는 게 많고 앞에서는 두 얼굴 하니까 스스로 죽기까지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그걸 못 솔직하고 깨닫고 깨끗하게 있지. 나오면 속 안에 있는 얘기를 하면 그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들어주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저를 보면 속이 막 뒤집어지세요? 뒤집어지는지는 않고 그냥 왜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징징거리냐, 왜 자꾸 이렇게 그러냐. 그냥 그렇게 됐으면 그냥 그렇게 사면 되는데 뭐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요.
네? 저놈은 군대도 안 가고 한국 와서 돈 쉽게 벌고 우리가 다 대스타 만들어주고 응원해줬더니 이제 와서 미국 양키 새끼 돼가지고 나라 배신하고 나라 팔아먹은 비겁한 새끼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이 한 70%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 생각을 당신에게 심어준 겁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미치겠다. 저요. 한국에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얼마 안 했네. 5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잘 모르지. 아. 가방 하나 메고 어린 나이에 성공해보겠다고. 나이도 어렸네. 맞죠. 그때 나도 어렸었지. 그중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2년 8개월도 남짓합니다. 가히 나왔을 때 춤 하나 진짜 잘 췄어. 진짜. 그때 노래도 잘했어. 그러니까 유승준 하면 춤을 자꾸 생각하는데 노래를 라이브로 진짜 잘 불렀어. 춤은 진짜 압권이었지. 가히 때. 활동하는 기간 동안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요. 정말 도착하는 그날부터 출국하는 그날까지 하루에 평균 4-5시간 자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얻은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돈 벌려고 했잖아. 돈 벌려고 한 건데 뭐. 뭐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뭐 검사고 판사고 경찰이고 월급 안 줘봐. 누가 나가? 국회의원 돈 안 줘봐. 누가 해?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환산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사람 목숨값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사람 죽으면 보험회사에서 뭐 1억 2억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응? 뭐 군대에서 제가 뭐 예전에 뭐 좀 민감한 얘기지만 군대에서 자식이 죽었는데 개 죽음 막 보상금 몇 천만 원 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막 아들이 개 죽음 막 하면서 난리 쳤어요. 부모들이. 알고 보니까 막 그 오발사고 뭐 제대로 진실도 안 밝히고. 응? 그 부주의한 그냥 대충해서 대충 처리하고 대충 해가지고 아들이 죽은 거야. 똑바로 안 하고 거기 그 장교들이.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아들이 만약에 국가에서 100억을 줘봐요. 100억을. 죄송합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죽었네요.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을 줘봐.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는 아들이 죽어서 부모가 슬프게 친척도 다 슬프겠지만 한 10년 지난 뒤에는 아들이 복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0억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롤스로이스 뽑고 친척들 야 집 한 채 사줄게. 집 사주고 슬픔은 다 있게 돼 있어요. 사람 다 누구나 죽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다? 망각입니다. 망각. 그게 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죽고 다 죽잖아요. 그 슬픔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살아갈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결국엔 생각해봐. 야 크리스마스 50번 보면 우리 노인이야. 죽어도 됐어 이제. 자신 나이가 20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20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 50번 징글벨 50번 들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지구의 나이 45억 년인가? 지구의 나이에 점 하나도 못 찍는 그 인간의 일생이 마치 수만 년 역사를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노력도 안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에게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를 그냥 좋아라 해주고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 줬냐고요? 아니잖아요. TV에 나와가지고 그랬으니까 스타가 된 거지. 제 나름대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제 꿈을 이루었던 겁니다. 여느 청년들이랑 마찬가지요. 자기 꿈을 위해서. 제가 나라를 배신했다고요? 제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요? 나라를
배신한 거는 군대를 이제 안 간다고 가기 싫어서 처음부터 이제 했으면 됐는데 간다고 했는데 안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승준 씨가 뭔가 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민족성입니다. 미국이 인종차별에 대해 되게 민감해요. 왜 민감할까요? 걔네는 흑인 때문에 노예제도 때문에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민감합니다. 중국은 마약에 엄청 민감해요. 마약 취급 판매한 것도 아니야. 그냥 운반한 거 속아서 운반한 여자 있잖아요. 마약범들한테 속아가지고 마약을 들고 온 슈퍼마켓에서 뭐 빵집으로 옮겼는데 그게 실제 빵인 줄 알고 옮긴 여자 아줌마도 연루되면 무조건 사형이야. 지금 안 그렇죠. 왜 이렇게 마약이 민감하냐? 걔는 아편 전쟁을 했어요. 마약 때문에. 그 대한민국은 어떻다? 사상 때문에 6.25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에 상당히 민감해. 그래서 좌파 우파에서 막 싸워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하나가 있다? 기만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기만에. 왜 그러냐면 일본 놈들한테 속아가지고 식민지를 30년 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친일파 때문에 또 속았네? 근데 해방이 됐는데 친일파 다 제거할 줄 알았는데 제거를 안 했어. 또 속았네? 그래서 이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민감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안 쳐들어올 것마다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만에 상당히 이제 민감합니다. 역사를 제가 잘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방심하다가 상대방이 착한 척하면 착한 줄 알고 믿다가 뒷담화를 많이 당해요.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뭐 청나라한테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만에 상당히 민감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너무 길다. 도대체 나라는 어떻게 36분이네. 배신하는 거고 또 나라는 어떻게 팔아먹는 건데요? 나라가 제 건가요? 나라가 얼마인데요? 제가 그 돈 챙겼습니까? 얘가 강남 아파트가 얼마인지 모르나 보네. 얘 30억이야 30억.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사람 모함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거 정말 치사한. 좀 뒤로 빨리 넘기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일단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정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코스. 또 광고네.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말하는 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그런 심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 뭐 살인범, 강간범 개인적으로 그런데 강간범은 또 이 얘기하면 또 논란이 될 거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그 정도 급의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기를 죄인 취급하느냐라는 것 같아요. 현 대통령 뭐합니까?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 만나서 손잡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거 잘못됐지. 이건 개인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징병제인 이유가 북한 때문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이야. 우리가 북한 때문에 징병제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 주적인 김정은을 만나서 화해를 하고 뭐 돈을 퍼준다는 건 이건 적군한테 적군한테 포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요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김정은과 화해를 하고 평화를 유지해야지만 대한민국이 평화가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안전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의 안전도 뭐라고 해야 돼? 보장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국방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안 써도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책이죠. 정책. 바람을 세게 불어서 옷을 벗길 것이냐, 날씨를 뜨겁게 해가지고 옷을 벗길 것이냐, 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죠. 뭐 지금 정부가 햇볕 정책을 하는 건 예, 따뜻하게 날씨를 뜨겁게 해서 이제 옷을 벗기겠다, 뭐 그런 거죠. 예?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군대에 사기는 우리나라 군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 군인들의 사기는 그런 거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떨어져 그런 거 보고. 절 보고 떨어진다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기가 왜 떨어지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군인의 사기가 왜 떨어지냐면 그 수십 년대 수통 보고 떨어져. 그 방산비리랑. 대한민국 공무원 처참하게 살해되었을 때 우리나라 뭐 했나요? 그건 이제 원래 호구민족이라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나 이 우리나라 원래 호구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많이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청나라 때도 그렇고 일본 때도 그랬고, 뭐 그냥 당하고 사는 것에 익숙한 민족이에요.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뒤로 좀 당기겠습니다 또. 좌파포 나왔다. 뭔 그런 얘기지? 집단주의로 끌고 가는 게 그런 말 하다 다치니까 자기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좌나 좌파나 다들 쉬쉬하고 말 안 하고 그런 집단주의로 끌고 가는 게 그런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모든 생각과 입장이 다 일치합니까? 예? 이런 집단주의로 빠져가지고 선동되고 세뇌되고 아, 죄 없는 사람 감옥에 쳐넣는가 하면 거짓말까지 퍼뜨리고 만들고 날조하고 조정해서 종교까지 탄압하고, 예? 이제 일부분만 보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일부분만 보면. 의원들이나 좌파나 우파나 정치인들이, 당신들이 정치인들 같은데 당신들이랑 먼저 대국민 사과하죠. 얘네들 사과 안 하지. 얘네들 뭐 사과할 거였으면 뭐 국회의원들이 지금 쌓여있는 법안을 저렇게 미루고 저그들 밥그릇 놓고 싸우고 있겠니? 민족성 자극해가지고 효진이 미진이 사건서부터 옛날 예? 반미 감정 막 부추기고 부추긴 게 아니지. 이건 잘못된 거지. 응? 그 불쌍한 애들. 아유. 세월호 사건 같은 거 가슴 아픈 참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선동하고 이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 촛불 시위 내세워서 혁명 이루었다고요? 그게 혁명입니까?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거 구테타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쿠데타를 할 수 있죠. 도대체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법도 구부러지고 안 될 일도 일어나는 그런 난센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외치던 혁명을 이루니까 좋은 시대가 왔습니까? 집값이 너무 올랐어. 당신들이 그렇게 외치고 촛불 들고 외쳤던 혁명을 이루고 나니까 당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런 사회가 왔나요? 그냥 지금 이 민주당에 있는 애들이 제가 어이가 없는 게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 내로남불이. 응? 무슨 지는 26억 아니 26억짜리 아파트 전세 살면서 자기는 자기 집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서 나 뭐 정신 나간. 야, 경기도 기흥만 내려가 봐라. 아니 뭐 자꾸 뭐 언론 보니까 5억, 8억, 10억짜리 아파트 얘기하는데 경기도 기흥에 2억짜리 30평 아파트 널렸습니다. 수원에도 30평대 2억짜리 널렸습니다. 안산에 널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까? 지금 살만해요? 죽을 것 같아. 집값 올라서. 그래서 애들이 결혼을 안 해. 애를 안 낳아. 집을 못 사서. 하나님께? 죄였는데 잡혀가지고 단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지고 이거 뭔 아니면 말이지? 당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당하고 피 흘리는 뭐 사람들이 종교 뭐 그거 같은데 탄압?
하나님 이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 유승준 씨가 저기 기독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게 바로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마녀 사냥이니 십자군 전쟁이니 해가지고 그냥 아휴 산 사람을 막대기에 꼽아서 거기 항문에 그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그 막대기를 가슴까지 찍은 다음에 그것을 세워가지고 전시했습니다. 그게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이 한 짓입니다. 그게 어린아이까지 불태워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울부짖는 그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 때 예전에 막 뭐 유럽의 뭐 기독교 좀 조그만 뭐 보면 알지. 그때 뭐 이미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어디 안 간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 저기 은하계로 간 것 같아. 우리 전 가족이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세요. 아 나 미치겠다. 아나 제가 유명합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연예인 중에서 거의 탑으로 유명한 사람이 유승준 아닙니까? 아 저 진짜 저 레드벨벳은 들어봐. 레드벨벳 멤버 누군지 한 명도 몰라. 진짜 얼굴도 몰라. 얼굴도 모릅니다. 그냥 레드벨벳이라고 쟤네가 레드벨벳이야 이겁니다 진짜. 이제 저 연예인 진짜 몰라. 근데 유승준은 알죠. 이게 나이가 이제 남자가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한 30살 넘으면 이제 TV 연예 프로그램을 잘 안 봐요. 안 보고 돈 버는데 바쁘니까. 아니 집에 들어와서 잠자기 바쁘지 밥 먹고. 연예에 관심이 당연히 없어집니다. 연예면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뉴스는 봐요. 뉴스는. 그래서 뉴스면에 나온 연예인은 되게 유명해져요. 이번에 저기 간장게장 사건 했던 하얀틀인가 그 사람도 원래 안 유명했는데 별로 물론 맛집 보고 하는 사람들은 유명했겠죠. 유튜브에서 맛집을 이제 맛집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뭐 유명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 시사면에 나와가지고 사회면에 나와서 전국구 스타 됐지 않습니까? 저 유명하지 않아요. 좀 제발 더 이상 저를 유명한 사람으로 좀 만들지 마세요. 아니, 뭘 안 유명해. 제가 아마 저기 고등학교 때 유승주 씨가 데뷔해가지고 엄청 유명해졌. 대학교 때인가? 아 대학교 1학년 때 아마 그랬을걸요? 엄청 유명하지. 당신네들 아니에요? 정치인들 아니야? 진짜 국민의 신뢰로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너희들 아니야. 맞는 말이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약속으로 국민들은 당신들을 뽑아준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뽑아줬는데 얘네들이 일을 안 해. 아니 어디다 대고 자꾸 국민사를 하라 그래. 아 국민사과를 하라고 했구나. 당신들이 국민들하고 약속했지 내가 국민들하고 약속했어요? 군대 가겠다고 국민들이 약속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 그렇게 기억하는데? 나는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팬들하고 약속했잖아요. 팬들도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팬들이 결정을 내리고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 팬들한테 그 결정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라가 나서? 아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겠다. 오케이 좀 군대 들어봅시다. 가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라고 입국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정부가 나서가지고 병역 기피자로 낙인 찍고 입국 금지 때리고 팔 다리 다 잘라가지고 오늘까지 19년이 다 되도록 한국 땅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영구히 완전 봉쇄하겠다고요? 근데 뭐 다른 생각 가진 분도 있겠지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승준 씨랑 똑같은 방법으로 병역 기피를 한
정치인의 자식이나 다른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아니, 한국으로 겁나 왔다 갔다 잘하면서 경제활동 잘해요. 그럼 이 유승기 씨 억울한 이유가 지금 혼자 지금 독박 쓴 거예요. 독박. 그러니까 불법 주차가 차가 쫙 돼 있는데 그 주차장동 요원이 와서 자기 차만 딱 찍어서 딱지를 딱 준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연예인들이랑 정치인이 겁나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지금 저기 병역 기피를 한 사람이.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분노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죠. 법 앞에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분노하는 거라고. 뭐 월급 받을 때도 아니 어떤 애는 너 그래 예를 들어 뭐 회사에 재고가 자기가 재고 물품을 관리하는 팀에 있는데 아니 회사에 뭐 1억 원치 재고가 반이 없어졌어. 반이. 그런데 도둑이 훔쳐간 거야. 도둑은 못 찾았어.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고 그 관리하는 팀이 10명이라 그래요. 그럼 10명 모두 월급 반띵 딱 까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돈 다 그대로 주고 자기만 까봐. 그럼 겁나 열받지. 그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저도 편의점에 있을 때 담배 재고 같은 거는 카운터 안에 있으니까 담배는 손님이 가져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재고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담배를 쫙 세. 그러니까 담배가 10갑이요. 그러면 이제 한 갑당 그 당시 뭐 2,000원 정도였으니까 옛날이니까 10갑이면 2만원 아닙니까? 뭐 20갑이면 4만원. 4만원이라 그래요. 4만원을 전 어떻게 했냐? 전 되게 공평하게 했어요. 4만원을 모든 근무자가 일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총 근무자가 알바생이 일한 시간이 700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4만원을 700으로 나눠요. 그럼 시간당 100몇십 원이 나와요. 100몇십 원. 근데 평일 오전에 일한 알바는 하루에 7시간씩 월화수목 금을이라고, 주말에 일한 알바는 토요일 일요일 와서 이틀만 일하는데 걔네들이 똑같이 노동법은 급여를 갖다가 근무자가 일하다가 포스를 때려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포스를 다 때려 부셨다고 해도 월급 주고 똑바로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겁니다. 원래 그게 절차예요. 절차는. 그러니까 알바가 일하다가 우산 하나 뿌질러 먹었어요. 우산을 뿌질러 먹고 뭐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네. 현관문을 깨부셨네. 아니 유리창을 깨부셨네. 그러면 그것을 오해해서 까면은 그건 노동법 위반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건. 월급 줄 건 그대로 주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건데 유리창이 10,000원이라고 해요. 근데 10,000원짜리를 갖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죠.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와서 이제 중재를 합니다. 너 얼마 너 유리창 깼어 네가? 그러면 네. 유리창 얼마예요? 그러면 10,000원이에요. 너 월급에서 10,000원 깐다? 그러면 인정해? 그러면 네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감독관이 중재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담배 그 없어져서 돈 까는 것도 근무자들이랑 이제 저는 되게 공정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너희가 담배를 똑바로 관리하지 못한 죄의 50%, 그리고 내가 너희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은 죄의 50%. 그래서 만약에 담배가 10만 원이 비잖아요. 그럼 5만 원은 뺐어요. 내가 너희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알바도 그것에 대해서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예, 상당히 합당하니까. 그렇지만 카운터 밖에 있는 뭐 라면이나 뭐 음료 이런 거 없어지는 거 있잖아. 한 달에 막 몇십만씩 없어져요. 매출 높은 데는. 그런 거? 그런 건 근무자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되지, 그거는. 되게 열심히 일하는 알바들한테 되게 잘해줬습니다. 말 그대로 뭐 조금 잘해준 게 아니야. 뭐 편의점 뭐 점주도 얼마나 쪼잔인데. 열심히 하면 뭐 추석 때 와서 뭐 알바 추석 때? 뭐 명절 때? 저 시급 막 그 당시 시급 3,600원인데 시급 10,000원 줬어요. 그냥 너무 열심히 일해줘가지고 고마워서. 사장님 저 알바 없으시죠? 그냥 제가 가서 일해드릴게요. 뭐 이런 애들. 그리고 갈 때 야 너 3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야 이거 하나 가져가 하면서 시급은 시급 틀어주고 45,000원짜리 참치 선물 세트 줬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그러니까 내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너무 쿨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너희가 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지금. 분노래. 그러면서 마치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호하는 것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자 군대 가야 돼 근데. 신성한 의무, 병역의 신성한 의무는 그러니까 신성한 나 여기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 잠깐만 이 병역이 이제 신성한 의무였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자 가야지. 여자들 겁나 웃겨요. 사병을 안 가고 장교는 가겠대. 그 장교 가겠다고 헌법소원 내고 전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남녀평등 외치는 여자들 군대 가. 군대 가. 그럼 우리가 다 인정해줄게.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여자들이 인권이 신장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바로 뭐다? 군대를 안 가서 그래. 군대를 군대만 가봐. 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존하는 신의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이 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병역법 인포스에서 국민들이 당신들 신뢰하고 있나요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로 하려고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뻑하면 터지는 연예인들한테 터지는 일이 뭐래요? 뭐 마약이나 음주운전이나 이 맞춤 왜 이렇게 틀려 근데 뭐 애요가 뭐야? 저는 자막 활동할 누가 때 만들었어? 모범적이었습니다. 모르세요? 뭐 법적 제가 이거 방황하다가 뭐야? 만난 예수님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또 두 번째 주어진 이 기회를 다시 얻은 생명을 새 인생을 잘 한번 살아보려고 젊은 청소년들한테 좋은 길 선도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아 몰라 이런 얘기 그런 거 했었어? 아 별명 유목사. 아 그 이 전도 활동을 좀 했나 봅니다. 근데 전도 활동이라는 것이 기독교 믿는 사람한테나 좋은 일이지 기독교 믿는 사람 아닌 사람한테는 그 뭐 좋은 일이 아니에요. 뭐 전도사가 영업사원이지 뭡니까? 교회 헌금 안 내봐요. 교회 나오라고 하나 못 나오게 하지. 그 사람 그거 알려달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저랑 연락 끊습시다. 가만히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 우파들이 더 싫어. 아 나는 좌파들보다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우파들이 더 싫어요. 이게 뭐지? 비겁하게 가만히 있고 이런 상황들 다 알면서 아 우파가 자신 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자신들한테 불이익 생길까봐 똥튈까봐 쉬쉬하고 피하고 조용하고 우파가 유승준 편입니까? 뭐 말씀 다들 잘 하시는데요. 나는 좌파들보다 불의를 보고도 이게 뭔 말인지 소리를 모르겠습니다. 높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두들 한마디씩 하고 거들고 자신들은 매우 깨끗하고 의무예요. 비슷한 제가 보니까 20분 후부터 계속 내가 비슷한 얘기가 같은 그런 연속이 되는 사태를 것 같은데. 밝히는 게 내 직업이 아니라서 그 미디어 장악하고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법들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빼도 박도 못하게 거 아니에요? 잠깐만 뭐라고? 근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나와서 계속해서 진실들을 얘기하는지 종교적으로 자꾸 하는데? 우리나라를 잃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냐고? 그거 저기 뭐야 저기 지질 활동을 통해서 저기 그 만들어진 나라지. 고조선 잘 몰라 여튼 공룡이 멸망해가지고 인류가 태어났지. 이 다음 세대들 살아갈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이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리고 목숨 버리고 눈물로 세워진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아 요거는 좀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선교사들이 선진문물을 우리 미개하던 조선을 많이 계몽을 시키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될까봐 나이 드신 분들이 카메라 들고 너도나도 나와가지고 지금 진실들을 선포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고 그런 사회로 원하세요? 벌써 그런 사회지. 그런 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그 자본주의라서 그래요. 도대체 어느 법에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국민정서법. 그런 거 보니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국민정서법이에요. 아니 웃기네 국민정서법. 괘씸죄 또 몇 항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괘씸죄에 걸리면은 그 형량이 뭡니까 도대체? 괘씸죄에 걸리면은 뭐냐면 뭐 구속을 하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이제 별로 안 유명하면 돼. 그럼 조용히 숨어서 이제 뭐 이렇게 어린이집 그때 울산 성민이 사건처럼 애 때려 죽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그리고 저번에 뭐 신해철 의사 뭐 그런 애들 조용히 살면 돼. 그런데 유명하면은 조용히 살 수가 없지. 이 얼굴을 다 아니까. 국민들이 원한다는 핑계로 사람들 선동해서 자신들의 어젠다와 체제 만들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회가 그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사회주의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을 잘 모르네. 중국 봐라. 정부 비판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바로 잡아가잖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그냥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뭐 중국 보니까 뭐 그냥 기자고 뭐 그냥 죽이라고만 그냥 응? 사고사로 위장시키고 보통 그러지. 그게 공산주의지. 그냥 아직 대한민국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도 그 사회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다들 자기 몸 살린다고 조용히 하고 진짜 힘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까봐 더 큰 공격을 받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 맞겠다고 원천 봉쇄 같은 대도 안 되는 법 발의한 그런 데에 에너지 소비하고 힘쓰지 마시고요. 잠깐만. 그 전에 여기 자막 있잖아. 봐도 않는 법 발의 안 같은데 힘쓰자 마세요. 이렇게 이 맞춤법부터 공부하자. 야, 넌 여기에 이 맞춤법 자막 맞춤법에 넌 그 좀 신경을 쓰고 시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정 힘이 되시면 남아도시면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권에 대해서 아니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더욱 마음에 와닿는 국민 사과를 촉구하시든지요. 이거 자동자막 아니잖아요. 이제 저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국 입국에 대한 마음 예전에 비웠고요.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소송한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치해야겠네. 이 나라를 살려 출마해야겠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원하시는 이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아 이거 왜 자꾸 이 광고가 진짜 막판에 왜 또 욕하실 분들 욕하세요. 그래도 이제 할 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이거 보면 이 뒤에 이거 다음 동영상은 뭐야 이거 전혀 관련 없는 게 왜 또 근데 이 뒤에 보면 그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라 이 미국이랑 한국 국기 있잖아요. 이 국기를 왜 이렇게 해놨어? 여기는 대한민국 국기, 여기는 미국 국기. 이 가운데는 뭐야? 아니 뒤에 컴퓨터 바탕화면에다 이걸 또 이렇게 해놨어. 나 미치겠네. 이건 또 뭐야? 참. 제가 아까 이제 사람들은 평등하지 못하면, 공평하지 못하면 분노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뭐 유승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란 것은 판사에게도 정치인에게도 기업인에게도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도 모두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합니다. 자, 제가 좀 찾아보니까 팩트입니다. 매년 한 4,000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정도도 한국 국적 버리고 튀었습니다. 뭐 이거야 뭐 얘네들 뭐 수시로 튀니까 뭐. 그런데 얘네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유승준처럼 이런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애들이 많아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승준이랑 다르게 입국 결정이 내려있지가 않아요. 한국 왔다 갔다 잘해요. 그리고 41살 넘으면 영유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 장기 체류도 가능하죠. 그래서 잘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승준이 어떻게 보면 빡치는 거죠. 자기한테만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나만 갖고.
다 공정하게 해야지 왜 나만 갖고 그러니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너 개인적으로는 입국 금지가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매년 이거 튀어버리는 놈들 있잖아요. 매년 튀는 놈들. 예, 얘네들 이거 전부 다 얘네들 그거 해야 돼. 저기 이 4,000명 얘네들 전부 다 못 들어오게 똑같이 이 얘네들 4,000명 전부 다 유등전 입국 금지를 해야 시켜야 돼. 왜 안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4,000명 얘네들도 같이 조져야지. 왜 유승준만 자꾸 늘어지냐고. 그리고 고위공직 18명 왜 누구야 다 밝혀. 얘네들 18명 얘네들 매년 18명이야? 지금까지 18명이야? 아, 다 밝혀야지. 똑같이 해야지. 유승준이 빡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은 안 돼. 뭐 한다 그러면 막 국회에서 겁나 반대하지. 걔네들 지그들 자녀. 국회의원 걔네들 지그들 자녀 국적 포기시키고 병역 회피시켜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딴지 걸어봐요. 야, 국민이 살기 어려운데 이딴 거 가지고 지금 뭐 한다 뭐 지랄지랄하지. 한 김정은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은. 제가 김정은 정도의 권력이 있으면 이 4,000명 전부 다 추방이야. 그냥 다 추방. 야근짓 하는 놈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다 추방. 그리고 고위공직 18명 얘네들 부모도 같이 추방. 해외로. 입국 금지. 전부 다 싹.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국가대표 수선해가지고 병역 회피한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막판에 살짝 밥 숟가락 넣기로 출전해가지고 병역 회피하는 애들 돌려먹기 아닙니까? 아니, 올림픽은 내가 이해를 해요. 올림픽은 유도, 레슬링 이런 것들 4년 동안 피땀 흘려 고생해가지고 전 세계인이 겨루는 대회잖아. 근데 야구 그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몇 개 나라에서 한다고. 아니, 대만 사회인 투수한테도 털리는 놈들이 금메달 땄다고 뭐 금이 환양 드립 치면서 지그들이 뭐 엄청난 국위 선양을 한 것처럼 쳐 돌아와가지고 병역 면제받는 거.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그게 이번에 이제 없어진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그거 혜택을 받은 애들 있잖아. 다 잘못된 거야. 얍삽하게 국가대표 승선해가지고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실력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이제 감독들이 판단이니까. 어떤 감독이 보면은 얘는 필요한 자원이다. 어떤 감독이 보면 얘는 불필요한데 이러고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감독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진짜 필요한 선수였으면 경기에 거의 출장을 시켜야 했어야죠. 거의 다. 근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막판 게임에 찍 나온 애들 전부 다 싹 군대 다시 보내고 안 간다고 하면 똑같이 입금지. 아픈 거 숨겨가지고 국가대표 승선해가지고 병원 기피 받은 놈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유승준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걔네들 병역 면제 대상 있잖아요. 되기 전에 TV 나가지고 군대 물어보잖아. 그럼 당연히 갈 거고요. 당연히 갑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유승준이랑. 그런데 나중에 살짝 국가대표 거기 싹 들어가가지고 병역 면제 받았잖아요. 똑같은 놈이지. 하는 꼬라지는. 이거는 그냥 누구누구 군대 가라 댓글 달 게 아니라 유승준처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승준이 더 억울한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군대 보내야지. 여튼 유승준 씨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나이도 이제 40대가 넘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변했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쭉 봤습니다. 별거 없네요.